통증의 맥을 잡아 제대로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병력, 두 번째는 척추신경 추나의학회라는, 세 번째는 추나요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분위기가 어떤 병원이 그러면 어떤 한의원의 추나를 잘할 것인가, 요걸 찾는 방법을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추나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던 원장님은 장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장비에 대한 욕심. 장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장비에 대한 욕심. 예를 들면 카메라 처음 이렇게 구입을 할 때 막 비싼 캐논의 뭐 오두막이라든지 아주 그 높은 등급의 그런 카메라를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습니다. 똑딱이 카메라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똑딱이 카메라 쓰다가 보급형 DSLR 쓰다가 중급형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상위 기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추나요법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처음에는 좀 저가용 베드를 사용을 하시다가 몸이 좀 상하고 연식이 조금 들고 구력이 조금 생기시면 이 좀 더 좋은 베드가 없을까? 그러다 보면 좀 높은 등급의 그레이드의 추나 베드를 사용을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싼 추나 베드 하나를 쓰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욕심 있는 분들은 추나 베드를 보통 2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장실을 들어갔는데 추나를 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장님실에 추나 베드가 2개가 있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병원에서 추나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묻고 따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검증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나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추나 베드를 보통 1개 말고 2개를 쓰시는 경우가 많고, 1개를 쓰더라도 똘똘한 1개를 쓴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좀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나 베드가 원래는 이 용도가 쿵쿵 쿵쿵 소리 내는 테크닉을 드롭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자, 드롭을 전문으로 하는 추나 베드가 있어요. 그리고 칵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척추를 늘려주고 그리고 뼈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당겨주고 견인해주고 신전해주는, 신전 기법을 쓰는 그런 추나 베드가 있습니다. 물론 그 2가지 다 하이브리드로 좀 섞여 있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은 드롭 테크닉을 전문적으로 하는 베드를 1개,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당기고 늘려주는 추나 베드 1개, 그렇게 해서 보통 2가지를 세팅을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 이쪽 베드 갔다가 이쪽 베드 갔다가 바꿔가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5번째,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원장님 딱 봤을 때 원장님이 너무 이제 체격적으로 너무 왜소하다. 너무 왜소하다면 추나를 할 때 아무래도 요령껏 하시겠지만, 요령껏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추나란 거는 고속 저진폭 기법이라고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짧은 충격을 주고 나와야 됩니다. 빠른 속도와 작은 진동을 이용해서 이게 치고 빠져서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재치로 이렇게 정렬해 주는 그런 테크닉을 스러스트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러스트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이 바탕이 돼야 되고, 힘이 바탕이 되려면 체격이 좋은 게 좋습니다. 자,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키가 큰 사람이 좋고요. 마른 사람보다는 체격이 조금 있으신 원장님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원장님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 체격이 비슷한 환자들이 오면 조금 버거워요. 자기보다 체격이 작은 사람이 오면 조금 더 다루기가 수월해요. 그러면 키도 크고 이렇게 체격도 좀 있으신 분이라면 자기보다 키가 작고 왜소한 분들이 환자로 올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런 경우에 힘을 적당히 이용해서 분산만 할 줄 안다면 자기 몸에 맞는 최적의 힘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6번째, 자, 실제로 이거는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인데요. 추나할 때 뼈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스러스트 기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원장님이 스러스트 기법 뭐 소리 나는 거 의미 없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스러스트 기법을 전혀 쓰지 않는 분이라면 글쎄요,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추나요법을 처음 배울 때는 스러스트 기법을 배우지가 않아요. 넌 스러스트 기법, 즉 근육을 신연시키거나 늘리거나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기법 위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나면 스러스트 기법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스러스트 기법을 써야 될 곳이 있고요. 넌 스러스트 기법, 즉
소리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 곳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분절에 유착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스러스트 기법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넌스러스트 기법으로만 계속 쓴다면 본인의 어떤 몸에 아주 정확한 테크닉들이 다 시연되기는 좀 힘든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스러스트 기법, 넌스러스트 기법, 다양한 기법들을 좀 시연을 잘 하시는 그런 원장님이라면 좀 믿고 계속 꾸준하게 추나요법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도 어떤 환자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추나요법을 잘 못하시는 원장님과 잘하시는 원장님들의 가장 큰 차이는 환자가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그게 숙련된 자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환자분들이 누군가 내 목을 만지고 골반을 틀려고 할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숙련이 돼서 추나요법을 좀 잘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런 환자의 불안감을 미리 알고 아주 자연스러운 테크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목을 교정을 할 때 목 이외의 다른 부분은 움직이지 않게끔 동작을 잡아서 목의 각도와 방향과 세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목만 노출시키고 정확하게 이렇게 스러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고 숙련되지 못한 분들은 스러스트를 하거나 추나요법을 할 때 뭔가 불안해요, 환자분들이. 목을 하는데 이렇게 목이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불안하고 골반을 하는데 골반이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불안한 느낌을 내가 받는다. 추나요법을 할 때 뭔가 자꾸 불안하다. 뭔가 편안하지 않다. 자, 그러면 추나요법을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싹 잘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나를 받으실 때 어느 병원을 가면 또 어떤 원장님을 만나면 추나요법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그렇죠. 경력이 있으신 원장님을 찾아가시라. 두 번째는 척추신경 추나의학회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의원의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한의원을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장비빨, 즉 추나 베드가 2대가 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시고 2대가 아니고 한 대더라도 장비가 좋은 한의원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격적으로 마른 사람보다는 좀 건장한 사람,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키가 큰 사람이 낫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스러스트 기법과 넌스러스트 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아는 원장님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추나요법을 받을 때 내가 정말 편안한 느낌으로 아주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편안한 포근함을 제공하는 그런 원장님한테서 추나를 받으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